자, 지금 여기는 뭐, 그쵸, 다 레벨 1, 2만 집어넣어가지고, 문제가 그렇게 막 어려운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어저께 떠들었던 거 위주로 넣어놔서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문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최고점자는 8개. 맨 처음에 9분이 들어갔고요. 초과 시간이 대략 한 5분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3분 만에 다 풀어서 맞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개를 틀렸다가 이제 고쳐서 다 맞은 사람이 또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다 맞은 사람이 있는데, 대략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대략. 그리고 이제 6개인 사람이 보이고요. 4번, 6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쉽게 5개가 한 명. 여기 집 2번, 6번, 8번.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복사 붙이기. 자, 2번, 6번, 8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 4, 6, 8. 짝수번만. 좀 볼게요. 짝수번만. 자, 일단 뭐 2번은 그쵸, 이거는 뭐 수열의 내용, 그죠, 대수에서 나오던 이제 수열 문제를 얼마나 기억을 하느냐, 그죠, 요거에 관련된 문제고요. 일단 AN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지금 왕창 곱해져 있잖아요. 근데 곱해져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다 그냥 곱한 수를 쓴다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이거 뭐 약분 처리 안 된다 그러면 우주 가겠죠? 방법이 없어요. 대체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약분 처리가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맨 처음에 1-2분의 1 되는데 이게 만약에 통분해가지고 하나의 항으로 안 만들면은 약분을 아예 볼 수가 없다고요. 약분을. 그러면 무조건 통분 처리하는 거야. 2분의 1. 그 다음에 1 빼기 3분의 1도 3분의 2. 4분의 3. 그쵸? 그래서 통분해 놓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약분. n 플러스 1분의 1이구나. 그쵸? A에는. 자, 그 다음에 B에는 뭐예요? 세제곱합이죠. 세제곱합.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통째로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4제곱 곱하기 bn이니까 이거 4제곱 하면은 n 플러스 1의 4제곱 분의 분자로 bn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는 어차피 4분의 n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어차피 4차 계수 b만 보면 되겠죠. 그렇죠? 4차 계수 b만. 4차 계수 분모는 1이고 분자는 4분의 1이니까 답은 그냥 4분의 1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3번은 그죠? 그냥 보자마자 바로 알아야 돼요. 왼쪽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의 루트는 그냥 n 플러스 2구나. 그래서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빵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빵 맞나? 빵 맞겠지? 빵 맞겠지? 틀렸네. 실수. n 플러스 2구나. 마이너스 2구나. 미안해. 2번. 미안해. 2번이요. 자, 아무튼 4번도 한번 좀 가볼게요. 4번. 자, 4번이 의외로 좀 틀렸는데 이제 기억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AN, BN이 모두 수렴한다 라고 돼 있어요. 수렴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AN이 모든 N에 대해서 BN보다 작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N이 무한 들어갈 때 AN과 N이 무한 들어갈 때 BN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BN이 더 큰 거 아니냐. 그쵸? 작진 않겠죠. 왜냐면 모든 N에 대해서 BN이 AN보다 크다 그랬는데 이건 뭐 극한 취한다고 해도 사실 BN이 더 작을 리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수렴한다. 수렴하잖아요. 수렴하는데 이게 만약에 다른 값으로 수렴한다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큰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 있으면은 등호를 넣어줘야 됩니다. 같은 값으로 수렴할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등호가 없어서 틀린 상태인데 만약에 여기서 수렴인데 다른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돼 있으면은 이 등호 없어도 맞아요. 같은 값으로 수렴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등호를 안 넣어도 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아예 수렴한다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 어떠냐? 수렴한다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은 수렴할지 발산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틀린 거예요. 왜?
발산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수렴할 수도 있고 그게 하필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으면 등호를 넣어줘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앞말이 없어도 등호 넣어줘야 된다고요. 왜냐면 같은 값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같은 값으로 수렴할 여지가 있으면 모든 케이스를 다 따져야 되니까 등호를 넣어줘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아예 확실하게 같은 값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 그러면 그때는 등호 안 넣어줘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니은은 뭐 얘는 무난하죠. 리미트 a 플러스 b, an 플러스 bn이 지금 10이고 리미트 an 마이너스 2, bn 요게 지금 20으로 나와 있으니까 지금 요거 나와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러면 얘는 뭐 각각 수렴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수렴한다 그러면 AN하고 BN이 수렴 안 할 리가 없겠지.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PN이라고 잡고 요거를 QN이라고 잡으면은 PN 수렴하고 QN 수렴하죠. 그러면 PN 플러스 QN이 2AN이라서 극한 취한다 그러면은 얘는 따로 계산이 되잖아요. 따로 계산이 되니까 AN도 무조건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PN, QN 합과 차가 모두 수렴한다면은 AN, BN은 각각이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눈치챈다 그러면은 얘를 보고 몰라 알파 베타로 수렴한다고 쳐. 그럼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한다고 쳐. 그럼 얘네 둘이 놓고 봤을 때 알파 값은 얼마야? 15가 되겠네. 베타 값은 얼마야? 그냥 5가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죠? AN은 15로 수렴하고 BN은 마이너스 5로 수렴하는구나. 그래서 니은은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함수의 극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어때요? 리미트 AN이 무한대, 리미트 BN이 무한대 이렇게 간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BN이 빵이다. 그러니까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무한대로 가는데 지금 이게 얘는 1조고 얘는 100억이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훨씬 빨리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건 모른다. 무한대는 특정되어 있는 어떤 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한없이 증가하는 상태를 임의적 기호로 나타낸 것 뿐이기 때문에 이 무한대, 둘 다 무한대로 간다고 해서 둘이 같은 값이고 이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오케이? 한없이 증가하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과 8번도 후딱 한 번만 좀 볼게요. 6번과 8번. 자, 어저께 썼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등비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거고, 그게 지금 5, 6, 7, 8번이 전부 다 등비수열의 극한의 문제입니다.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에 관련된 건데, 여기다가 잠깐만 좀 써놓을까? 여기다가. 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그쵸? 그럼 등비수열 AN이에요. 자, 걔에다가 극한을 취합니다.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R의 n-1제곱이에요. 그쵸? 그래서 아예 초항이 빵이거나 아니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1은 또 가능하다고요. 그쵸?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공비가 1인 경우는 0으로 수렴을 안 해요. 그렇죠? 공비가 1인 경우에는 그 외에는 전부 다 0으로 수렴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그것만 좀 조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나가는 등비급수에서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이 요 딱 등호 떼는 거랑 똑같아요. 딱 등호만 한대요. 왜? 한번 생각해봐요.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으면 급수는 수렴을 안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극한이 공비가 1이라고 쳐봐요. 그럼 초항으로 수렴할 텐데 그 초항이 0이 아니면 수렴할 리가 없겠죠. 0은 얘를 더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딱 등호 뗀 거랑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볼게요. 좀 이따가. 자, 아무튼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는 등비수열 3분의 x제곱 빼기 5x 빼기 3. 얘가 초항이자 공비잖아요. 초항이자 공비잖아요. 근데 초항 공비가 똑같으면은 그냥 공비 조건만 따져도 된다. 왜? 어차피 빵 되는 건 이 안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로 3을 곱해주면은 x제곱 빼기 5x 빼기 3이 3보다 작고 나갔다. 그래서 요거 하나 두 개 따로따로 가져야 되겠죠. 어차피 얘는 연립부등식이니까. 자, 그래서 얘 마3 넘기면은 0 x제곱 마이너스 5x야. 이렇게 되겠고, 여기 또 3 넘기면 x제곱 빼기 5x 빼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x가 0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고,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면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이죠.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6 사이로 나와야 되는구나. 그쵸? 이때 얘네 둘이 또는 이라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성립해야 되고 얘도 성립해야 돼요. 둘 다 성립해야 됩니다. 이거는 AND 조건이에요. AND 조건. 넓게. 요렇게가 OR 조건이고 요거 넓게는 AND 조건이에요. 둘 다 만족해줘야 되니까 일단 마일부터 0 사이가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5부터 6 사이가 또 하나 있겠고 그쵸? 그래서 요렇게가 지금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수직선에 필요하면은 수직선에다가 그려도 상관없어요. 얘는 지금 0보다 작고 5보다 크다. 그쵸? 요렇게 나가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부터 6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니까 되는 게 요거랑 요거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1학년은 아니니까 이렇게 굳이 안 그리고 그냥 바로 쓴 거예요. 그렇죠? 1학년 때는 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7번은 넘어가고 얘는 어차피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게 정수는 그럼 마이너스 1과 6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마지막 8번 한 번만 좀 볼게요. 지금 얘는 원래 fx 그래프 그리는 수준까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fx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로 집어넣을까 하다가 그러면 틀린 사람이 와장창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냥 딱 어저께 썼던 그 문제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그 문제 그대로. 똑같은 문제는 아니고 숫자는 좀 바뀌었어요. 그죠? 자, 근데 요거를 틀리면 안 돼. 안 돼. 왜? 어저께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8번이에요. 어저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8번입니다. 그래서 얘만 맞으면 딴 거 다 틀려도 에이 몰라 실수할 수 있지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8번 틀리면 가슴이 아파요. 오케이? 8번 가슴이 아파라. 자 여기서 x에 2n제곱 플러스 2분의 x에 2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그쵸? 자 그러면 똑같아요. 결국에는 넓게 얘는 등비수열의 극한은 아니지만 하나의 항만 놓고 오면 등비수열의 극한, 하나의 항만 놓고 오면 등비수열의 극한. 한마디로 얘네 둘이 지금 수렴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찢어봅시다.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왜? 얘는 어차피 등비 수열이 어차피 극한값 빵으로 나올 거니까. 그쵸? 얘는 100% 확실하게 등비수열의 극한이 발산할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남는 애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되잖아요. 왜냐면 크기가 1이면 크기 자체는 안 바뀌죠. 근데 얘는 그대로 가는 애고 얘는 진동하는 애고 그러니까 굳이 구분을 또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얘예요. 얘. 그죠? 요거. 얘 왜? 요 등호 뗀 거. 그죠? 마이너스 1과 2 사이 그 빵으로 수렴하는 거. 요게 중요해요. 초항은 사실 뭐 그냥 얹어먹기예요. 얹어먹기. 얘는 그렇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초항은. 자 여기서 얘를 놓고 본다 그러면 얘는 빵빵. 그러니까 1분의 3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는 3x 마이너스 2겠구나. 괜찮죠? 자 그럼 얘는 크기가 1보다 커요. 그럼 얘는 무한대. 그쵸? 물론 부호는 몰라요. 얘는 100% 양수인 건 맞아. 짝수제곱이니까. 얘는 홀수제곱이니까 부호는 몰라요. 왜? x의 크기가 1보다 크다 그랬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얘기는 안 했잖아요. 양수면 양수겠지만 음수면 음수라고요. 얘는 상관없이 다 양수고. 그러면 어때요? 둘 다 크기가 무한대로 가니까 어차피 얘는 특정값이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특정값이면 그게 1조건 1경 2경 얼마든 상관없어요. 뭐 해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 값이 특정값이면 얼마가 됐든 무한대 앞에서는 그냥 귀여운 애기 점 수준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x에다가 뭘 집어넣더라도 발산하는 애는 절대 못 이겨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무시해서 본다 그러면은 딱 부모 혼자 x 하나만 남고 다 약분이 됩니다. 그죠? x 하나만 남고 약분이 돼요. 그죠? 난 모르겠는데 그럼 x에 2n제곱으로 나눠보려니까 1 더하기 빵분의 x 더하기 빵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뭐 x 2n 플러스 1제곱으로 나눠도 되지만 그냥 보기 좋게 x 2n제곱으로 나눠도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럼 x가 1이면은 1 더하기 2분의 1, 3 마이너스 2 1이네. 그쵸? 자 마일 집어넣으면 짝수제곱이니까 1 더하기 1 2가 되겠고 마이너스 1의 홀수제곱이니까 마일, 마3, 마2 그쵸? 그래서 얘는 마6 마3이네요. 그죠? 마3 그래서 지금 f 2분의 1이면 f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 그쵸? 자 이렇게 나오겠고 f1이면 요거죠 1 그 다음에 f3이면 여기다가 3 집어넣었으니까 3
요것만 놔둬주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답은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최종적으로는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으면 더없이 좋다라 그랬어요. 3x-2예요. 자, 근데 3x-2가 x가 마일과 1 사이로만 나오게 될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만. 자, 그래서 얘는 마일, 마5 얘는 1, 1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을 때 뭐야 이거 만나네. 그쵸? 만나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3이면 대충 한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그 다음에는 x가 되겠죠? x값.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 그쵸? 그러면 뭐예요? 1일 때는 연속이에요. 1일 때는 연속. 오케이. 마이너스 1만 불연속입니다. 지금 현재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봤고요. 오늘은 급수를 나갈 거예요. 자, 어저께 급수를 나갔는데 나 프린터 어디 갔냐? 프린터 어디 갔지? 요건가? 자, 그래서 급수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급수는 수열의 합 V 극한 그냥 무한대항까지 더하는 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때 수열의 합을 다른 말로 부분합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합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칙상 정의는 뭐라고요?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AN 요게 정의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한대까지 다 더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1항부터 n항까지만 더하고 사실 n은 무한대였는데 이러고 넘어간다고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정도로 봐도 상관이 없고, 그때 얘는 수렴 발산 여부는 가봐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수렴하는 경우에는 이름을 급수의 합이라고 지칭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급수의 합이라는 용어를 쓸 일은 없거든. 쓸 일은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가끔 이제 급수의 합이 얼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야? 급수값을 얘기하는 거야? 급수를 또 더하라는 얘기야? 막 이렇게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급수의 합 얘기하면 그냥 급수의 수렴값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용어가 나오면 우리가 쓸 일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또 뭐가 나온다 그랬지? 요 정의 이후에 나오는 게 급수와 일반항 AN 사이의 관계, 일반항의 관계.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급수가 수렴한다면 당연히 일반항의 극한값은 빵 요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반대는 모른다 그랬죠? 이건 맞지만 이건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왜냐면 일반항이 빵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급수가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일반항이 빵으로 간다고 해서 급수가 무조건 수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발레를 딱 두 개를 들었어요. 대표적인 발레를 AN이 n분의 1인 것과 AN이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그렇죠? 이 정도. 근데 뭐 얘까지는 그냥 볼 필요 없고요. 얘만 생각할 수 있어도 돼요. 이것만 기억할 수 있어도 됩니다. 왜냐면 얘는 어차피 하면 돼요. 얘는 하면 되는데, 그리고 어차피 시그마 친한 것들 하다 보면 또 눈치채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방법이 없다고요. 왜냐면 일일이 증명하기도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은근히 몇 번씩 나와요. 그래서 얘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급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저기 급수의 성질도 한번 좀 봐줘야 되는데, 급수의 성질. 자, 급수의 성질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얘는 급수의 성질은 그냥 극한의 성질과 시그마의 성질을 중복해서 써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중복해서 써주면 됩니다. 자, 일단 시그마 리미트 성질. 극한의 성질은 뭐였어요? 수렴하면 따로 계산된다. 분모 0 빼고. 그렇죠? 수렴할 때만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시그마 성질은 뭐였지? 그 대수에서 있었던 거 기억날까? 시그마 성질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딱 3개밖에 없어요. 3개? 2개로 줄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시그마 성질 뭐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상수배 아니다. 아니 요부터 쓰자. 그럼 얘는 뭐 C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C니까 CN 그죠? 이렇게 일단 쓰는 거. 뭐 요거는 뭐 그냥 성질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그냥 정의니까. 그렇지? 그러면 본격적인 성질 중에 하나는 뭐예요? C, A, K. 자,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얘는 개수는 앞으로 빼도 상관은 없다. 그죠? 개수는 앞으로 빼도 상관없다. 그죠? 요거는 왜 가능한 거지? 뭐 예를 들어서 CAN이라고 하고 n이 1부터 3이라고 한번 쳐볼게. 그럼 CA1, CA2, CA3. 그러니까 얘는 C로 묶으면 A1, A2, A3.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얘는 C로 묶어놓고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AK. 그냥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개수는 앞으로 빼도 상관없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 그죠? 자, 어차피 시그마는 합이니까 따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한번 봐봐요. K는 1부터 3까지 AK 플러스 BK라고 친다면 이건 어차피 A1, B1, A2, B2, 그죠? A3, B3 이렇게 나갈 거니까 얘도 어차피 A끼리만 써주고 플러스 B끼리만 써주고 하면은 어차피 얘는 시그마 A, 얘는 시그마 B, 그죠? 시그마 A랑 시그마 B, 그죠? 1부터 3까지 이거 따로 더한 걸로 봐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소리. 그래서 시그마는 분배가 가능하다, 따로 계산 가능하다. 언제? 덧셈과 뺄셈만. 괜찮아요? 덧셈과 뺄셈만 괜찮아요? 덧셈과 뺄셈만. 곱셈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죠? 곱셈은 안 돼요. 요거를 갖다가 되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나눗셈도 안 된다고요.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진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좀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레벨 4 이렇게 막 가잖아요. 레벨 4 가면은 도저히 막 어떻게 될지 방법이 없으니까 막 분수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 되나? 이러면서 가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쓸데없이 시간이 날아가. 하지만 괜찮아요?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는지 궁금하면은 직접 증명을 해봐요. 뭐였더라? 이러지 말고 그냥 현장에서 증명을 해봐요. 별로 어렵지도 않잖아. 그렇죠? A, K, B, K 1부터 3까지 A1, B1, A2, B2, A3, B3. 그죠? 어차피 시그마 종이 자체가 그냥 다 더하세요. 그냥 1부터 넣어서 그냥 이거잖아요. 다 넣어서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시그마 AK 1부터 3, 시그마 BK 1부터 3. 그럼 얘는 지금 A1, A2, A3고 곱하기 B1, B2, B3인데 이거 전개하면 얘랑 같을 리가 없잖아요. 애초에 한 개수가 있네. 9개가 나오는데. 괜찮아요? 얘는 3개밖에 없고. 그러니까 절대로 쓰면 안 된다. 나눗셈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도 성질이 뭐예요? 뭐야? 시그마 따로 계산된다. 극한의 성질. 수렴하면 따로 계산된다. 얘는 수렴만 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따로 계산 가능하다. 얘는 수렴이라는 개념이 없죠. 얘는 그냥 덧셈, 뺄셈만 따로 계산 가능하다. 그럼 합치면 뭐예요? 덧셈, 뺄셈으로 수렴할 때만 나눠서 가능하다. 이거예요. 괜찮아요? 덧셈, 뺄셈만. 자, 그래서 첫 번째. 상수는 어차피 빼도 상관없어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CAN이다. 얘는 뭐 어차피 수렴하면은 따로 계산 가능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 수렴할 때예요. 급수가 수렴할 때. 괜찮아? 괜찮아? 급수가 수렴할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bn 이라고 한다면 얘는 an 플러스 시그마 bn. 자, n은 1부터 무한대, n은 1부터 무한대. 그죠? 이렇게 되겠네. 뺄셈도 당연히 되겠죠. 더 있어요? 없다고요. 이게 끝. 괜찮아요? 있을 수가 없지? 괜찮아요? 뭐야? 수렴하면은 곱셈 나눗셈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시그마 때문에 안 된다고요. 시그마 때문에. 그죠? 요거까지가 시그마 성질 전부 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극한의 성질, 시그마 성질, 아니면 급수의 성질 이런 것들을 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소리 하는 건데. 당연한 소리 하는 건데 그 당연한 것만 하세요예요. 당연한 거 외에는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이거예요. 괜찮아요? 무조건 이 안에서 다 처리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 안에서. 그럼 이 안에서 처리하는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 애들이 나중에 나오죠. 그 당연하지 않은 거에다가 이 당연한 걸 이용해서 해석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본이. 그럼 뭐야. 그거 당연한 거면은 그냥 어차피 그때 가서 생각해도 다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애초에 정리라는 내용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쵸? 사이값 정리. 쉽잖아요.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여기서 화장실 가는데 저 문 안 지나갈 수 있겠냐 이거죠.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못 푼다고요. 그 생각이 안 든다고요.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거까지만 좀 봤고요. 그러면은 급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저기 12번부터 14번까지 1분만 한번 풀어볼게요. 1분. 너무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그죠? 너무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너무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왜. 저처럼. 그쵸. 자, 그래서, 12부터 14번은 그냥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17번 한번 해볼게요. 17번. 오, 맞았어. 자, 니은과 디귿에서 고민이 좀 됩니다. 기억까지는 괜찮은데, 그죠? 기억 너무 당연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근데 니은과 디귿에서 좀 많이 헷갈려 하고 있어요. 자, 천천히 한번 좀 볼게요. 자, 얘는 수렴한다 그랬어요. 알파, 얘는 베타로 수렴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알파, 베타로 표현할 수 있으면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2분의 시그마 AN, 시그마 BN,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렇죠? 딱 나오네, 그렇죠? 정확하게 딱 값이 나와요, 그렇죠? 계산이 됩니다. 당연히 기억은 수렴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랑 얘는 하나의 차이밖에 없네. 따로 계산해도 되겠네. 수렴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따로 계산 가능하냐? 한번 봐봐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지금 알파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 얘는 뭐지? 자, 다시 한번. a1, a2, a3. 계속 더합니다. 괜찮아요? 얘는 a2, a3, a4. 계속 더할 거야. 그쵸? 이거랑 지금 이게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그럼 알파 빼기 a1이겠지. 괜찮아요? 알파 빼기 a1이겠지. a1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값일 거라고요. 뭔가 값이 있을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것도 수렴해요. 얘도 수렴해요. 뭐야? 그러면은 a1이네. 괜찮아요? a1 이해되죠? 오케이. 이해되죠? 니은은 무조건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는 접근 못하느냐? 우리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K는 1부터 N까지 AK 빼기 AK 플러스 L. 자,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수 때는? 시그마와, 너무 친하다. 그쵸? 시그마 친한 애들. 이렇게 얘기하죠. 이오타는 하나의 항사이를 기준으로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 친해요? 1부터 집어넣읍시다. 그대로 쭉 간다 그러면은, 앞뒤로 계속 지워지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맨 뒤 하나만 남지. 이거 이용해서 나온 게 이제 부분 분수, 이제 무리식, 그 다음에 로그가 연결돼서 나온 게 대수에서도 많이 나오는 애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러면 잠깐만. 지금 얘는 이렇게 안 가고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떨까? 마찬가지예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가고, 나머지 시그마라고 친다면 a1 빼기 an 플러스 1이죠. 괜찮아요? 그럼 얘는 a1은 그냥 a1이지. 그럼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플러스 1인데, 자, 급수가 수렴하는데 지금 일반항이 어떻게 된다고요? 빵으로 간다고요. 괜찮아요? 그냥 an이 빵으로 쓰면 an 플러스 1도 당연히 빵으로 가겠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는 a1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엄밀하게 정의해서 들어가줘야 됩니다. 엄밀하게. 이해되죠? 껌 줄. 알았어, 갔다 와. 껌 줄까? 몸 안 좋은 거 아니야? 괜찮아? 알았어. 아유. 자, 그러면 마지막 디귿. 얘는 안 되죠.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얘는 B1, B2, B3 이렇게 더해 나가는 애인데, 얘는 B1분의, B2분의, B3분의, BN분의, 이래놓고 이제 극한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모르는 거 아니냐?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수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돼. 다시 한번 이거 수렴한다면 일반항이 지금 빵으로 간다고요. 괜찮아요? 일반항으로 빵으로 가는데 지금 마지막 항만 극한 보내도 이거 무한대라고요. 괜찮아요? 이해돼요? 그 무한대 영원히 더할 텐데 당연히 발산하겠죠. 이해돼요? 절대로 수렴 안 합니다. 얘는 죽었다 깨나도 수렴 안 해요. 얘는 100% 발산이에요. 100% 발산. 오케이. 마지막 항만 봐도 얘기했잖아.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일단 일반항이 0인지부터 봐야 된다고요. 근데 당장 얘만 해도 지금 이거 0분의 1 꼴이잖아. 왜냐면 이거 수렴하려면 일반항이 0으로 가는데, 얘만 해도 벌써 무한 들어간다고. 이거 뭐 플러스 무한 되지 마이너스 무한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무한 들어가겠죠. 그럼 당연히 일반항이 0으로 수렴 안 하는데 어떻게 급수가 수렴하냐 이거예요. 이거 수렴할 리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때는 첫 번째 서류 전형, 1차 서류 전형, 일반항이 0으로 가는지 요거부터 통과해야 된다고요.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봐야지. 진짜로 수렴하나 계산해 보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18번 진입판단 문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진입판단 문제 18번.
이것을 좀만 더 고민해볼까? 이것을 좀만 더 고민해볼까? 근데요, 이게 실험하면 AN이 둘 중에 0인데 근데 얘가 AN은 아니냐 다른 말 하는 거야 어허허허허허. 자, 일단은 좀 요것도 이제 기억은 별로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억은 별로 문제 안 되는 것 같은데 니은 디귿에서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AN 급수 수렴, AN 플러스 BN 급수 수렴, 그쵸? 수렴하고 수렴은 덧셈 뺄셈 다 수렴이잖아요. 어차피 얘를 CN으로 잡으면, PN으로 잡으면은 얘는 PN 빼기 AN이니까 AN도 수렴하고 PN도 수렴하면은 PN 빼기 AN도 당연히 수렴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치환 쓰면은 치환과 성질 이 두 개면은 극한의 성질, 급수의 성질 다 증명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렇죠? 수식적으로 증명하기가. 자, 그럼 니은도 한 번만 볼게요. 이 관계를 좀 보고 있는 상태예요. 얘를 딱 보면은 리미트 AN은 일단 빵이네. 괜찮네? AN 급수가 수렴하니까. 그럼 당연히 BN도 극한은 빵으로 가겠죠. 그럼 뭐야? 지금 얘가 빵인지 보고 싶대요. 근데 AN도 극한 수렴하고 BN도 극한 수렴하니까 얘는 수렴하니까 따로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수렴하니까. 수렴 안 하면 따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얘는 빵으로 수렴하고 얘는 빵으로 수렴하고 이때 수렴값은 정수빵이에요. 정수빵. 정수빵. 그죠? 무슨 빵? 정수빵. 소보루빵? 정수빵. 그래서 얘는 빵. 이건 확실히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확실히 맞아요.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수렴한다 그랬어. 그럼 리미트 AN 곱하기 BN이 지금 빵이에요. 그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이 BN과 곱했을 때 빵 나온다. 근데 AN은 빵으로 안 간대요. AN은 빵으로 안 간대요. 와, 그럼 BN이 빵이겠지. BN이 빵이겠지. 그러니까 겠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항상 수학은 답을 체크할 때는 확실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확실해 갖고 답을 체크해도 틀리는 게 수학인데 겠지로 풀면은 오다 와장창 나온다고요. 절대로. 진짜 확실할 때까지 계속 검증해야 됩니다. 확실할 때까지. 일단 틀렸으니까 얘기하겠지. 괜찮아요? 틀렸으니까. 왜? 지금 만약에 BN이 맞다. 이것 때문에 BN이 맞다라고 하려면 얘 따로 계산해 줘야 돼요. 이게 0일 때는 얘가 빵이 아니니까 얘라도 빵 나야 되는 게 맞다고요. 괜찮아요? 이거랑 이거 두 개면은 얘가 맞아요. 이렇게 하면 얘가 맞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지 모른다고요. 이거는 어저께 얘기한 것도 있잖아요. 이 극한의 성질에서도 얘기했지. 따로 계산이 안 되는데? 따로 계산이 안 되는데 0이 나와. 둘 다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거. 그쵸? 그 대표 발레 딱 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개만 생각하려니까. 이럴 수 있는 애들의 주요 특징은 101010 1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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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요거밖에. 요거만 생각해 주지 않았고요. 그죠? 그러면 AN이 101010이고 BN이 010101 이렇게 나가면은 AN 곱하기 BN은 빵빵빵빵빵빵이니까 얘는 급수 수렴하고요. 급수 수렴으로 빵으로 수렴하죠. 다 빵이니까. 근데 AN도 급수 수렴 안 하고 BN도 급수 수렴 안 한다고요. 그렇죠? 일반항 자체가 수렴 안 하고 수렴 안 해요. 근데 와 급수까지 수렴하는 케이스. 그죠? 나올 수 있다고요. 딱 두 개 발레만 머릿속에 생각하면 돼요. 그죠? 발레는 딱 두 가지. 진동 발레 딱 두 개. 밑에다 써놓을게. 진동 발레는 극한이든 급수든 딱 두 개밖에 없어요. 101010과 1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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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두 개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크기는 어차피 나중에 바꿔도 돼요. 크기는. 오케이. 어떡해. 힘들어서 어떡해. 껌 줄까? 알았어.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만 맞습니다. 기억 니은만.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걸로 가볼게요. 시그마와 친한 것들. 자, 시그마와 친한 것들은 뭐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 이전항과 다음항 사이에 뺄셈 관계로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쵸? 원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시그마와 친한 애들, 이거 대수에서 했었던 거 그냥 그대로 연장선입니다. 시그마 친한 것들. 자, 기본적인 형태는 뭐라고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전항 빼기 다음항. 뭐 다음항 빼기 이전항이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는 최종적으로 정리되면 어떻게 나온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나갈 때 a1 빼기 an 플러스 1.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거의 극한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여부로 급수가 수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항만. 자, 그래서 얘도 비슷한 얘기인데 이 급수가 수렴하면은 아니다. 일반항이 수렴하면은 마지막 항도 빵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얘도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라 그랬죠? 시그마 아니다. 부분분수. 그렇죠. 부분분수. 그래서 얘는 어떤 케이스가 있더라? AB분의 1은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2분의 1. 요거 어저께 했었고요. 그죠? 요거 어저께 했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무리식으로 나가는 거. 무리식으로 나가는 거. 루트 A 플러스 루트 B분의 그럼 얘는 A 빼기 B분의 루트 A 빼기 루트 B.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들어가는 애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로그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애. 사실상 종류는 요 세 개 외에는 나오기 힘들다. 애초에 이 꼴로 나오거나 아니면 실전 버전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거나. 그래서 로그 A분의 B. 밑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밑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다음항 빼기 이전항 나오기도 하고 요것도 이거는 뭐 찢어도 상관은 없고요. 안 찢어도 돼요. 어차피 그냥 진수끼리 곱하면 약분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케이스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시그마 친한 것들 중에서 첫 번째 거 저기 그 19번은 한번 딱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좀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 얘는 1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자, 계속 더한대요. 그럼 얘가 1항이네, 얘가 2항이네, 얘가 3항이네. 그럼 당연히 K번째 항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K번째 항은 1, 2부터 K까지 더한 거분의 1.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의 K를 1항부터 무한대까지 싹 다 더하는 걸로 봐도 되겠구나. 그쵸? 자, 그럼 AK는 요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요거 정리하면 2분의 K의 K 플러스 1 분의 1이니까 얘는 K의 K 플러스 1분의 2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얘는 찢어놓으면은 2는 일단 앞으로 뺄게요.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얘는 2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시그마는 냅둘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마지막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가니까 앞뒤로 지워져서 마지막 남는 거는 맨 앞 맨 뒤 밖에 없는데, 그쵸? 얘는 어차피 빵으로 수렴할 거니까 얘는 2로 수렴한다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걸로 21번 한번 후딱 풀어볼게요. 21번. 똑같은 샤프가 두 개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응? 잠깐.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n까지 이 식으로 써도 되지. 잠깐만. 자, 저기 써져 있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이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렇죠? 그 부분답의 극한으로 들어가주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k의 k 플러스 1분의 2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분의 2로 쓰면 되겠고, 요것만 먼저 정리해서 계산하자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순서를 좀 그냥 한 번에 뭉뚱그려서 간 거거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만 먼저 정리해서 나머지 극한 처리하니까 마지막 항이 빵 녹아더라. 괜찮을까? 오케이. 좀 헷갈린 거 있을까? 인수분해. 부분분수는 분모가 두 개인수 곱으로 나타나 있을 때. 아, 얘 그냥 n제곱 빼기 1로 썼구나. 그럼 n은 2부터라서 좀 헷갈릴 거거든. 그래서 n 플러스 1제곱 빼기 1로 쓰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왜 2부터 안 헷갈리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시그마 수열의 합은 n이 1부터 가는 게 편하지 않나? 2부터 하려고 그러면은, 그쵸, 뭐. 1을 빼야 돼. 나중에 1을 또 빼야 돼. 안 헷갈리면 그냥 그대로 넣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거든? 근데 실수 나올 확률이,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야 실수 나올 확률이 줄지. 정확히 실수하다. 그치. 왜 실수가 나? 이렇게 했는데 사실 2부터 넣긴 했거든요. 지금 틀렸네. 그래. 넣을 때 잘못 넣었네? 알았어. 갔다 와요? 괜찮아? 어떻게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살아났어? 아닌가? 그거 내가? 알았어, 오케이. 우리 슬슬 살아난 것 같은데. 아닌가? 살아났어? 파이팅. K를 먼저 써, N을 먼저 써서 상관없나요? 그래, 뭐, 뭘로 써도 상관없지. 근데 N으로 써놓으면 나중에 또 K로 또 바꿔야 되니까 귀찮아서 그래. 한 번에 K로 쓴 거야. 여기서는 다른 그 이때는 얘랑 문자 같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N은 1부터 무한대로 간다면은 N은 무한대로 바꿀 때 얘를 꼭 K로 바꿔줘야 되잖아. 근데 얘를 K로 놓으면은 K부터 N까지 쓸 거니까 이 식이 변수가 안 바뀌죠. 그래서 그냥 K로 쓴 거야. 뭘로 써도 상관없어. 그렇지. 그러면은 앞에 두 개 살아남죠. 그럼 뒤에도 두 개 남겠지. 근데 어차피 걔 n이 무한대로 가면 다 빵 나오겠지. 그럼 다 빼고 얘만 넣으면 돼. 그럼 2분의 3. 근데 앞에 2분의 1을 또 곱했지? 이거 앞에 2분의 1이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되는데 어차피 이거 n이죠. n 플러스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올 텐데 거기에 n이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얘도 뻥 나오지. 지우다 보면은 앞에 2개 남으니까 뒤도 2개가 남아요. 화이팅? 자, 그래서 마무리 좀 잠깐 해볼게요. 21번은 그 차이점이 뭐예요? 2개씩 건너뛰죠? 2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에 2개 남고 뒤가 2개 남습니다. 앞에가 3개 나오면 뒤도 무조건 3개가 남아요. 왜? 당연히 그러겠지? 당연히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그렇죠? 요거 식을 본다 그러면은 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분의 1, 그죠?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전개해서 묶어도 상관없지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K의 K 플러스 2분의 1,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분의 1. 근데 어차피 수렴할 거니까 2분의 1을 앞으로 뺀다고 칠게요. 부분번수 중에서 수렴 안 하는 애는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자, 그러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쓴다 그러면은 2분의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2분의 1 빼기 4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4분의 1 빼기 6분의 1. 자, 쭉 가다가 보면은 나중에 n 집어넣어야 되는데 n-2부터 집어넣을게. n-2 집어넣으면은 n-2분의 1 빼기 n분의 1. 어디까지 가야 되냐? 자, 그리고 n-1 집어넣으면은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2칸 건너뛰어서 앞에 거랑 지워지고, 얘도 2칸 건너뛰어서 앞에 거랑 지워지고, 그럼 얘도 2칸 건너뛰어서 앞에 거랑 지워지겠죠, 순서상. 그러면 얘도 2칸 건너뛰어서 앞에 거랑 지워질 거라고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n분의 1 또 2칸 건너뛰어서 앞에 거랑 지워질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까지 남을 거라고요. 그렇죠? 총 4개가 남습니다. 앞에 2개 살아남으면 뒤에도 2개 살아남아요.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2분의 1, 나머지 정리해서 쓴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어때요? 얘는 다 빵으로 가는 애들이라 뒤에 남는 게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대수 때의 수열의 합보다 급수에서의 시그마 친한 것들이 더 편해요. 뒤가 다 빵으로 나올 거라서. 괜찮아요? 이해돼? 앞에 게 몇 개 살아남는지만 보면 된다고요. 이거 2칸 차이 나네? 그럼 앞에 2개 남겠네? 그럼 1 집어넣은 거랑 2 집어넣은 것만 살아남겠네? 그럼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나왔다. 자, 지겹게 많이 푼다면 얘는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일단 찢을 때 3분의 1 나오겠고, 그러면 3칸 건너뛰어서 지워지겠네? 여기 답이라고요. 괜찮아요? 이거 시간 끌리면 안 돼요. 이미 대수에서 이 수준이 나와야 돼요. 이미 대수에서. 괜찮아요? 여기 그 칸만 더 얹어 놓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될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리식에 관련된 애가 있는데, 무리식에 관련된 거는 사실 대부분 다 발산합니다. 당장 얘만 해도 발산하는 애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저께 증명했으니까 얘는 일단 좀 빼고요. 그럼 무리식은 얘기했는데 뭐야, 얘 발산이 대부분이라면 뭐야? 그럼 얘는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얘가 수렴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수렴하는 애가 레벨 3급이에요. 수렴하는 애가.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괜찮아요? 얘가 수렴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무리식으로 되는 것 중에서 수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거는 나중에 보고요. 로그에서 수렴하는 애들도 한 번만 좀 봅시다. 로그에서 수렴하는 거. 자, 일단은 22번을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요. 22번. 왜냐면, 되는 친구들은 직접 풀어요. 되는 친구들은. 자, 22번. 시그마. 얘는 2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제곱. 보통 로그들도 발산하는 경우가 많긴 했는데,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수렴한다고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로그, 그쵸? 결국에는 2부터 숫자 집어넣어서 더할 텐데 그 더하는 게 정리된다라는 거는 진수끼리 곱하면서 약분이 되니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약분 처리하려면 분모 분자가 항이 단 항으로 나와줘야 된다고요. 근데 분모가 항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해서 그냥 통째로 하나의 항으로 만들어줘야지 k-1, k 플러스 1 분의 k제곱. 그쵸?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워지는 거야? 전후 이렇게 가니까 앞뒤로 계속 지워진다고요. 이미 이 상태에서 눈치를 채야 된다고요. 전후 이렇게 가는구나. 괜찮아요? 그래서 숫자를 한번 넣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어차피 얘는 로그 2 집어넣으면은 1 곱하기 3분의 2제곱. 그죠? 왜 안 곱해요? 왜 안 곱해요? 약분할 거니까. 괜찮아요? 약분할 거니까. 자, 로그 또 3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분의 3제곱. 이대로 계속 더하네. 3 곱하기 5분의 4제곱. 로그 4 곱하기 6분의 5제곱. 자, 계속 가다 보면은 로그 n-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는 3제곱이 전후로 지워지게 되겠고, 어차피 진수끼리 곱할 거니까 4제곱도 전후로 지워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5제곱도 전후로 지워지겠죠? 자, 그러면 2 하나 약분 처리되고요. 그 다음에 6 하나도 순서상 약분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 2 남고요. 여기는 n 플러스 1과 n이 남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마저 정리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그죠? 분모끼리 곱하는 게 n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분자끼리 곱하는 게 2n. 그쵸? 자, 이렇게 나올 텐데 어차피 얘는 로그는 연속 함수니까 리미트는 안쪽에다가 넣어도 상관은 없겠네. 괜찮아요? 그쵸? 엄밀하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2로 수렴하는 게 맞잖아. 그래서 얘는 로그 2로 수렴한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로그 2로 수렴한다. 자, 그러면은 답은 2번이고요. 자, 요거 직접 한번 24번으로 풀어볼게요. 요것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24번. 자, 24번을 굳이 시그마로 돌려서 가진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n번째만 해서 극한이다 라고 해도 됩니다. 너무 쉬워도 다른 거 좀 더 줄까? 아니구나. 좋구나.
저기 그 곱해서 계산하면 안 돼요. 약분이기 때문에 소인수분해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약분이 보입니다. 그 곱하고 있으면 약분을 일일이 다 그때그때 다 해야 돼서 규칙이 안 보여요. 자, 요거는 대수 때부터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좀 가볼게요. 자, 뭐 물론 얘를 갖다가 다시 묶지는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시그마를 안 돌려도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지? 로그 2 1 빼기 n제곱분의 1 해놓고 바깥쪽에다가 극한만 처리해놓고 해도 상관없다고요. 어차피 별 의미가 없어요. 시그마는 결국에 줄여쓰기고 시그마 친한 것들은 결국 1부터 다시 넣어야 되는 애들이라 굳이 압축해서 쓰지는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기 좋으라고 그냥 시그마로 줄여쓰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로그 2제곱분의 2제곱 빼기 1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2 3제곱분의 3제곱 빼기 1 자, 로그 2의 n제곱분의 n제곱 빼기 1 그쵸? 왜냐면 단항으로 만들어야 약분 처리하겠죠? 이 진수가 두 개 항이면 이제 못한다고요. 그래서 통분해서 하나의 항으로 만들었지만 문제는 그 분자도 또 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항을 하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로그 2의 2제곱분의 2 빼기 2 더하기 1 곱하기 3 그쵸? 그 다음에 어차피 진수끼리 다 곱할 거니까 그냥 여기다 곱셈으로 쓸게요. 3제곱분의 3 빼기 1 2 곱하기 4 4제곱분의 3 곱하기 5 5제곱분의 4 곱하기 6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 n-1의 제곱분의 얘는 n-2 곱하기 n 그 다음에 n제곱분의 n-1 n 플러스 1 자, 결국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때 아까랑 똑같네 3제곱이 앞뒤로 지워지네요 4제곱이 앞뒤로 지워지네요 그쵸? 자, 5제곱도 앞뒤로 지워집니다 그 순서 규칙 그대로 따라가요 중간에 어차피 그대로 따라간다고 친다면 n-1제곱도 앞뒤로 지워질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2 하나 약분해서 2, 1 남고요. 그 다음에 n 하나 약분해서 n 하나 약분, n과 n 플러스 1이 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에 2n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래서 뭐야 이거 아까 전에 한 거랑 똑같잖아. 그쵸? 로그 2에서 극한을 안쪽에다가 넣어보자. 왜? 얘는 연속함수니까. 그쵸? 그래서 요게 지금 2분의 1로 수렴을 하네요. 마이너스 1이다. 그쵸?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답을 2분의 1로 대부분 써놨는데 2분의 1로 쓰면 안 돼요. 마이너스.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알았어.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질문 있는 오케이.